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뚫렸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왕복 4차선 지하터널로 소형차 전용 도로인데요. 개통 첫날인 오늘 오전 대형 화물차가 터널 입구에 끼이는 사고가 나 터널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양천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양천 백신접종센터는 해누리타운에 마련됐으며 대상자의 87%인 2만 1천여 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개원 30주년을 맞은 은평구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16일 개통됐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신월 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입니다. 지하 50에서 70m 아래에서 연결됐으며 왕복 4차로 총 길이는 7.53km입니다. 소형차 전용 유로 도로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km입니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서울 서남권의 발전, 이제 오늘 개통되는 신월 여의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구를 비롯한 지역에 서남권 경제 거점 벨트 2.0 조성해서 서울 경제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그리고 서남풍으로 쾌속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신월 지하도로 위에는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4.1km인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지상부에는 광화문 광장의 5배 크기인 약 11만 제곱미터의 공원과 생활도로가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신월 여의 지하도로의 개통 첫날이었던 오늘 아침 7시 40분쯤 4.5톤의 대형 화물차가 지하도로 신월동 진입 입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1톤 트럭까지만 다닐 수 있는 소형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 사고로 터널 진입 일시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터널 높이의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자가진단키트를 학교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통제관은 이날 회의에선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학교에 시범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가진단키트의 도입 방법과 적용 대상, 시기 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시범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합의가 되면 서울시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거와 맞물려 재건축, 재개발에 쏠린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손성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지만 양천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도 물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그동안 공석이었잖아요. 될 거라고 이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돼. 하나도 안 됐어요. 물건도 없고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팔고 나가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좀 안정화될 것 같아서 팔고 나갈까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압구정, 현대 이런 거 보면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사실은 너무 안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거래가 뚝 끊겼다고 설명합니다.
호가는 띄었지만은 거래가 받쳐줬을 때 이게 호가를 따라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는 안 되면서 어쨌든 사실 파실 분들은 내 집 좀 비싸게 팔겠다라는 그런 호가는 내놓죠. 지금 거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동의 경우 안전진단 등의 이슈가 있어 재건축을 개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일 거라고 말합니다. 반신반의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안전진단 문제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한다 해서 막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대강 알 테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목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4개 단지.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1차 안전진단, 2차 국토부 산하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14개 단지 중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6단지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1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했고 9단지와 11단지는 2단계에서 탈락해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동의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던 정부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일부 확보한 지역 접종센터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천구도 15일 백신 접종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양천구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약 30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요. 접종은 신원 확인 후 예진표 작성, 예진과 접종 순으로 진행되고 접종을 마친 후에는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맞아도 이상이 없을까 걱정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좋아요, 매우 좋아. 아픈 줄 알았더니 아프지도 않고. 몸이 약하시니까 옆에서 봐드려야 돼요.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양천구는 어르신들이 접종센터에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국내에 들어온 백신 물량이 많지 않아 하루 접종 인원을 당초 6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자신의 순서가 되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백신 수급이 안 돼서 차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시고 매주 화요일 날 백신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셔서 또 안전하게 맞고 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 받으시면 꼭 오십시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을 두고 2번 접종을 해야 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27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2차 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중심이 됐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더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 30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평구 의회 박영곤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영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또한 은평구 의회 역시 30년이란 3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보실 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이제 은평구 의회에서는 어제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간략하게 했고요. 네. 또 이제 지방자치 부활한 지 30년 되는 해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그만 축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조그만 행사를 해갖고 진행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행부와 상호 견제해가면서 견제만 또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또 협력할 건 협력해주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를 또 30년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앞으로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이 잘 안착되게끔 하기 위해서 네네. 은평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들 세우고 계신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지방자치법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크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의장이 인사권 독립을 이제 갖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내년서부터 그 이제 우리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전문 이제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전문성 갖고 있고 법을 아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 의회에서는 잘 준비를 해 나가고 내년에 9대 때 확실하게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주민자치회 역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 기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갖고 올해 이제 2월에 이제 각 동마다 그 주민자치 회로 바뀌었습니다. 예.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었는데 이제 인원수가 50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냐 또 아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조례도 이제 뭐 많이 하지만은 주민자치 제도는 앞으로도 좀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과 또 사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가 너무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저희 은평구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어떻게 해드릴 건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방 분권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그 시대적인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갖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이 지방분권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30년 쌓여온 세월들을 좀 거울 삼아서 앞으로도 시민 그리고 네. 주민 중심의 좀 의정 활동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오늘 도움 말씀 잘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 박용근 의장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양천구의 일부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양천마을 등 양천 지역의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복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 40여 명은 세월호 리본과 전단지 등을 전달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단체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행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시민 1,700여 명인데요. 주민센터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있는 지하철을 탈 때에는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있는 마을 전세 공항버스 업체에 지속된 운수 종사자로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4월 12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당 땅 의혹 행정조사를 보류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곡동 땅 의혹 제기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